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평소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 화끈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사는 여자예요. 감정에 앞서 행동할 때도 많아서 고치려고 노력도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 성격이란 게 아무리 눌러도 꼭 건드리면 폭발하게 돼 있잖아요. 하필이면 제 그 눌러둔 성질을 그것도 가족을 건드리는 일로 끄집어낸 게 바로 시댁이었어요. 가족은 제게 있어서 유일하게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가족을 건드린다? 그건 절대 못 참죠. 그 순간 머릿속이 확 돌면서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원하게 터트리자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결국 제가 시댁에 아주 제대로 된 다이너마이트 하나 안겨버리고 인연 끊어버렸어요. 그 다이너마이트 덕분에 이혼까지 가게 됐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니, 오히려 속이 뻥 뚫렸다고 해야 할까요? 시원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 느낌이라 이건 직접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성질을 먼저 건드린 건 시댁이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혼 준비할 땐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시댁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처음 남편과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남편이 시부모님 얘기를 자주 해줬거든요. 부모님이 고지식한 편도 아니고 유쾌하고 쿨한 성격이라며 괜찮은 분들이라고. 물론 그때 좋게 보이려고 저러는 거겠지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두 분을 뵙고 나선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차분하시면서도 웃는 얼굴이 인상적인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여유가 느껴지는 분이셨거든요.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였는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선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저는 원래 누가 마음 열고 다가오면 경계심도 금방 풀리는 편이라 그런지 두 분의 인상에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라면 정말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싶었던 거죠. 제 직업은 해외 출장이 잦아요. 보통은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머무는 일도 많아서 결혼 후에도 명절에 제대로 시댁에 얼굴 비춘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마음 한쪽으론 늘 죄송한 마음이 컸죠. 남편 혼자 시댁 내려가는 걸 볼 때마다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죠. 제 일이니까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일정이란 게 제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에 대해 시어머니께 직접 양해를 구할 기회는 없었지만 남편을 통해 몇 번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어머님이 매우 아쉬워하신다는 이야기나 그래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걸 아신다는 그런 말들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다음에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또 현실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현실은 출장을 갔다 와서도 밀려있는 일이 산더미였고 또 시간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다음에라는 말이 계속해서 되풀이됐던 것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찾아뵙지 못했을 땐 나름 제 선에서의 노력도 했어요. 출국하기 전에 안부 연락도 꼭 드렸고요. 찾아는 못 뵈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두 분을 생각하고 있다며 죄송한 마음도 전했었고요. 생신이나 기념일엔 해외에서도 작은 선물 하나라도 꼭 사와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딱히 고부 갈등이라는 게 생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늘 바쁜데 뭐하러 선물까지 사와서 보내시냐며 고맙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 말에 더 힘이 나곤 했거든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바쁜 와중에도 저는 그럭저럭 시댁과 무탈하게 잘 지내왔다고 믿고 있었어요. 물론 자주 왕래하지 못하기도 했고 정말 찐 가족처럼 편하지는 않죠. 마음속 깊은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건 어디든 있는 거리감 정도라 생각했어요.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러던 이번 명절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어요. 출장이 끝나고 귀국한 날짜가 명절 이틀 전이었고 바로 다음 출장도 명절 이후로 밀려진 거예요. 이렇게 명절에 일정이 안 껴있는 경우는 결혼 이후 처음이라 정말 이 기회를 잘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쩌면 시부모님도 이번 방문을 많이 기대하고 계셨을지도 모르죠. 이번 명절엔 얼굴 보겠네 하시던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저도 은근히 마음이 들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나름대로 각오도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명절 선물도 준비했고 옷도 제법 신경 써서 단정하게 챙겨 입고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내려갈 계획이었죠. 평소에도 죄송한 마음이 컸던 만큼 이번만큼은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시댁 도착했을 땐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뵙는 시부모님 얼굴이 반갑기도 했고 어머님도 이렇게 얼굴 보니 너무 좋다 하시며 웃으셨거든요. 집안은 이미 명절 음식 준비로 풍성했고 저는 그 분위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싶어서 어머님 곁에서 음식 손질도 도와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상황 모두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지며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나면 앞으로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음식 앞에서 덕담도 주고받으며 웃는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식사를 즐기던 그때 어머님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살짝 뒤틀기 시작했어요. 이번 명절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너무 좋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제게 사원하셨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머님이 서운함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서운함도 충분히 이해하죠. 매년 명절 때마다 아들이 혼자 왔고 딸도 아닌 며느리가 자리에 빠졌다면 그게 얼마나 눈에 띄었을지, 얼마나 주변에서도 말을 들었을지 상상도 됐고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족 모두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꺼내셨다는 게 저를 조금은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도 나름의 마음의 준비를 해서 내려온 자리였는데 어머님의 말씀은 마치 제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식사는 계속되었고 대화는 다시 명절 분위기로 돌아왔지만 저는 자꾸만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번 설날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참 보기 좋네. 이게 얼마나 정겨운 일이니? 밥상에 가족들 얼굴 다 모여 있는 거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매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동안은 명절마다 빠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괜히 빈자리가 느껴지고 허전했잖니. 아, 그게 사실은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은 대학 때부터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처음 입사할 때도 정말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운 좋게 들어간 거고요. 일이 힘든 건 맞지만 대신 그만큼 보람도 크고 복지도 좋아요. 출장이 잦은 건 맞지만 회사에서도 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외국 바이어와 직접 소통 가능한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명절에 빠지는 게 늘 마음에 걸리죠.
어머님도 속상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엔 어떻게든 얼굴 뵈려고 했던 거예요. 직장을 옮기는 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일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자부심도 느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들에게 소홀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결혼했으면 그에 맞게 책임도 져야 하는 거잖아. 가정이라는 건 말이야, 누구 하나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민철이 혼자 집에서 밥해 먹는 거 내가 생각할수록 안쓰럽다, 얘. 네가 사람 좋은 건 알겠는데 가정적인 부분은 좀 더 챙겨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민철 씨 밥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돼요. 혼자서도 요리 잘하고 간다는 거 거의 다 할 줄 알아요. 사실 제가 출장 가 있을 때도 냉장고에 반찬도 미리 만들어 두고 가고 가볍게 꺼내서 먹기만 하면 하게 해놓고 가요. 그리고 요즘은 남자 혼자 밥 먹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바쁜 시기니까 조금씩 양보하며 맞춰가고 있는 거죠.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유,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그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넘기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너희 가정 잘되라고 하는 소리잖니. 명절이고 뭐고 며느리는 집안 살림도 좀 챙기고 시댁들도 좀 도와야지. 바빠도 그럴 땐 휴가도 좀 내고 얼굴도 좀 보여주면서 말이야. 자꾸 말꼬리 잡고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참 답답하다. 됐어. 말해봤자 소용이 없네. 명절이라고 내가 음식 좀 많이 해놨거든. 곧 친정에 갈 거지?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내가 싸준 음식 좀 가져가. 사부인한테도 안부 전해드리고. 이게 다 정성 들여 만든 거니까 같이 맛있게 나눠 먹어. 내 음식 맛보면 사부인도 감동할 거다. 어머, 어머니, 무슨 음식까지요? 이렇게 정성 들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음식 맛보시고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동안 서운하셨던 마음도 제가 더 잘 새겨듣고 조심할게요. 이렇게 직접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잘 챙겨가서 꼭 친정에서 어머님 자랑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솔직히 불편하게 들리긴 했어요. 직장을 옮겨보라는 말, 그걸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 자리에서 대꾸하면 괜히 분위기만 싸해질 것 같아서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요. 현실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저한텐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사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제가 꽤 오래 다녔고 연봉도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굳이 비교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제가 큰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직장을 옮긴다는 건 저희 가정 전체에 무슨 이득도 없는 일이에요. 물론 출장이 잦다는 게 단점처럼 보일 순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빼면 이 회사는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복지도 좋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배려심이 깊고 무엇보다 제 역할이 분명한 직장이었죠. 그런 곳을 어머니의 바람대로 쉽게 내려놓는 건 저한테는 너무도 무책임한 선택이에요. 어머님 보시기엔 제가 아내로서도 며느리로서도 충분치 않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출장 가기 전엔 남편이 불편하지 않게 반찬도 다 해놓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꼭 선물이라도 챙기려고 애쓰고 있고요. 다만 그 방식의 어머님 기대와는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굳이 속상해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기로 했죠. 어머님도 언젠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뒤 어머님이 싸주신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챙겨들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한숨이 절로 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음식까지 챙겨주셨다는 건 그 마음만큼은 감사히 받아들이자 싶었거든요. 친정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동생 부부까지 와 있더라고요. 사실 제 잦은 출장 때문에 시댁에만 못 간 건 아니었어요. 친정에도 발길이 뜸했고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한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죠. 그래서 이번 설은 정말 마음 깊이 뜻깊고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죠. 저희 엄마에게 시어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싸주신 게 있으시다고 친정에 가서 함께 먹으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니 엄마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러고는 부엌 식탁 위에 보자기를 풀고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뚜껑을 여는 순간 확 퍼지는 누린내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투명 용기 안에 담긴 고기가 저희가 알고 있는 윤기는 갈색빛을 띠는 것이 아니라 회색빛이 돌면서 누가 봐도 딱 상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색이었어요. 심하게 말하면 상한 음식 냄새라고 해도 과하지 않았죠. 만든 지 최소 며칠은 지나 보였고 그걸 냉장 상태로도 제대로 보관 안 한 듯한 색깔부터가 이미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혹시 첫 번째 통만 그런가 싶어 나머지도 열어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통도 똑같이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명태전, 애호박전, 새우튀김 같은 전류가 섞여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분류도 안 돼 있고 모양은 반쯤 부서지거나 으깨져 있었어요. 새우는 튀김옷이 거의 벗겨져 눅눅하고 애호박은 흐물흐물해져 있고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에 남은 걸 한 대 담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솔직히 이런 걸 먹으라고 챙겨주셨다고? 라고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냄새며 모양새며 전부 다 불쾌함 그 자체였죠. 이건 아무리 좋게 봐도 실수로 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의도가 담긴 음식이었다고요. 저희 엄마도 보시더니 당황해하는 기색이셨어요. 보여드리는 저도 난감해서 후딱 뚜껑을 덮고는 다른 거 먹자며 둘러댔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느껴졌어요. 저희 식구는 이 정도의 음식이 딱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그걸 보고도 화가 안 난다면 그건 진짜 부처나 예수님이실 거예요. 저희가 오는 길에 음식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포장 도로를 달리지 않은 이상 음식이 이렇게까지 뒤섞여 있을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누가 봐도 고의로 일부러 대충 쓸어 담은 게 분명했고 저희를 꼽주거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이라도 들어야 할 것 같았죠. 저는 바로 남편을 불러 해당 상황에 대해 따져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님이 싸주신 거 이거 상태 봤어? 어머님은 이걸 지금 먹으라고 챙겨주셨다는 거야? 당신은 지금 이게 정상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해? 이걸 지금 친정 가서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하셨는데 어딜 봐서 이게 나눠 먹을 만한 음식 상태냐고. 어머님 나한테 악감정 있으셔? 왜 이러시는 건지 당신은 알 거 아니야? 아니, 뭐가 문제야? 엄마가 직접 만든 거잖아. 불고기는 그래 색깔이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한데 다시 프라이팬에 조리해봐. 그럼 색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저는 아까 오면서 방지턱에서 살짝 덜컥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흐트러졌나 보지. 뭘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그래. 그냥 정상이라고만 생각해주면 될 것을. 이게
어딜 봐서 정성이야? 이건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 보낸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전 봐봐. 이거는 꼭 누가 먹다 만 것 같잖아. 안 그래? 당신이 봐도 이게 정상적인 음식 상태들로 보여? 이걸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먹으라고? 당신 친구들한테 이거 사진 찍어줘서 보여줘봐. 이게 정상적인 음식 상태인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잖아. 엄마도 명절이라 이것저것 정신 없으셨을 거고, 당신 오랜만에 시댁 온다고 하니까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급하게 준비하시다 보니까 실수가 있으셨나 보지. 그걸 꼭 의도라고 받아들여야 해?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 같아. 엄마가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이런 거 일부러 싸주겠어. 그럼 당신이 봤을 때 이게 실수다? 정말 몰라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 불고기 상태는 진짜 말이 안 되고, 전들은 모양도 엉망인데 구분도 없이 뒤엉켜 있고 다 식어서 눅진 걸 나한테 친정 가서 드리라고 싸주셨는데도 그걸 그냥 정성이라고 좋게만 받아들이라고? 이건 누가 봐도 무시잖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까지 무시한 거라고. 지금이라도 당신 눈으로 다시 똑똑해 봐봐. 그냥 정성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됐어. 그걸 그렇게까지 싸잡아서 말할 필요가 있어? 우리 엄마가 너 싫어서 일부러 상한 음식을 챙겨줬다는 거야? 엄마도 명절마다 너 못 와서 엄청 아쉬워하셨던 분이야. 이번에 오랜만에 얼굴 봐서 반가워서 뭐라도 챙겨준 거일 수도 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그럴 수도 있었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괜히 이런 거로 명절에 싸워야겠냐고.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아니, 지금 무시당한 기분이라는데 왜 내가 참아야 해? 이건 음식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분명히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데 왜 나만 이해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반대로 우리 집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어머님 드렸어도 당신이 정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닐걸? 무조건 어머님 편만 들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봐보라고. 이게 악감정이 없는 사람이 하실 행동이냐고. 어머님이 당신한테 나 싫다고 얘기한 적 있으셨어? 아, 뭘 또 싫어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실 엄마가 너 출장 자주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그게 꼭 너가 싫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스타일을 이해 못 하셔서 그래. 여자가 너무 바쁘고 밖으로만 도는 게 별로라고 생각하시니까.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뭐랄까, 너 보면 좀 잘난 척한다고 느끼셨던 것도 같아.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만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일 중심으로만 사는 걸 못마땅하게 보신 것 같아. 잠깐만, 뭐라고? 내가 잘난 척을 했다고? 당신 그 말 그냥 듣고 있었어? 내가 당신 가족한테 한 번이라도 내가 잘났다는 말 한 적 있어? 출장 가는 거, 일하는 거, 그거 다 우리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해온 건데 그걸 가지고 잘난 척이라고 표현하신단 말이야? 그냥 엄마 세대가 워낙 보수적이잖아. 딸 같은 며느리가 일로 바빠서 집안일 못 챙기고 그러면 그냥 이해보다는 무심하다라거나 교양이 없다라거나 생각하시는 거지. 엄마 말로는 장모님께서 너를 너무 자유롭게 키운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딸내미가 결혼했으면 살림부터 배우게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얘기 듣고 나도 좀 놀라긴 했는데 그냥 옛날 사고방식이라 그러려니 했지. 지금 그 말 다시 말해봐. 우리 부모님이 날 자유롭게 키웠다고? 그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 줄 알고 그걸 당신 엄마가 그렇게 마음대로 재단하고 비하하시는 건데? 아니, 그게 비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거지. 뭘 또 그렇게 받아들여? 그게 비하지 아니면 뭐야? 이제 알겠네. 어머님이 왜 그렇게 날 못마땅하게 보셨는지, 왜 매번 내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 잡으시고, 왜 명절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를 담으셨는지도. 참,
그럼 당신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였네? 내가 사준 선물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다 날름 받으셔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아니, 나는 그냥 말하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괜히 기분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당신은 항상 그래. 내가 얼마나 애쓰고 웃으면서 며느리 역할 하려고 노력한 줄도 모르고 중간에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서도 그냥 정성이니 참으로 말 같지 않은 소리나 하고 있고. 나 이제 더는 못 참아.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야. 당신은 그걸 그냥 오해라고 하고 세대 차이라 넘기려는 거잖아? 그럼 나랑 내 가족은? 그냥 계속 참고 넘겨야 돼? 당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젠 나도 그만큼만의 예의를 보여줄 거야. 내 성격 누구보다 잘 알지? 나 절대 가만 안 넘어가.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마음속이 들끓는 걸 느꼈어요. 지금껏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는지, 그 배경에 어떤 편견과 불편한 감정이 깔려 있었는지 그걸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게 더 분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겉으론 웃으며 고맙다, 수고했다 하시던 말들이 사실은 다 가식이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특히 집안 교육을 문제 삼았다는 말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그걸 또 아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왔다는 게 상상만 해도 속이 뒤집혔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정작 며느리가 능력이 있어서 돈도 잘 벌고 자기 일에 자부심 품고 가정에도 도움되는 사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고 그저 본인 아들 밥 차려주고 명절마다 시댁 가서 음식 도와주는 사람, 그것만이 좋은 며느리의 기준이라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까지 고지식한 사람은 저는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아니, 처음이었죠. 게다가 저만 무시당한 게 아니라 저희 친정까지 싸잡아 깎아내렸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누구보다 따뜻하고 바르게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남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 들을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보지 않았다는 게 사람을 미치게 했어요. 이건 저 하나 찾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무시당한 채로 웃고 넘기고 말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한 일이잖아요. 저는 하나에 꽂히면 정말 눈이 돌아버리는 성격이에요. 그날 이후로 진짜 뭔가 머릿속이 확 뒤집혀버린 기분이었어요. 이건 무조건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싶은 생각뿐이었죠. 단순히 서운함을 토로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며느리를 대했으면 나도 그에 맞는 대접을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죠. 남편도 누구보다 제 성격을 잘 알아요. 제가 한번 결심하면 그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제 표정, 말투, 눈빛 하나하나 보면서 남편도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진심으로 아주 진지하게 고민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가장 통쾌하고 가장 기억에 남을 방식으로 이번 일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 그동안 쌓인 무시와 조롱을 똑같이 받아들이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던 그때였어요. 한참 머릿속으로 어떻게 똑같이 돌려드릴까 생각하고 있을 찰나.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평소엔 안부 인사조차 먼저 보내신 적 없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길고 친절한 문장이 화면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친정엔 잘 도착했니? 사부인이 음식이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셨다니? 아, 그리고 너희 집으로 선물 하나 보냈다. 그거 사부인 선물이니까 전해드리면 된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겠지? 나는 약속한 거면 되니까
사부인께서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려다오.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저한테 보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말투였거든요. 저희는 원래 이런 식으로 문자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 흔한 고생 많았지 한마디도 없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친절한 척, 사근사근한 척, 그 낯간지러운 문장들 속에 담긴 의도가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더 불쾌했어요. 무엇보다도 화가 났던 건 음식 상태를 본인이 제일 잘 알면서도 저희 부모님 반응을 물었다는 점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그 여유로움이 진짜 기가 막히고 웃기지도 않았죠. 그리고 또 선물이요? 본인 마음대로 뭘 보내놓고는 그걸 사부인 선물이라 규정 지은 다음 너무 당연하다는 듯 부담 안 되게 약소한 거로 돌려달라니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요? 그냥 받았으니 줘라라는 아빠 그 자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무시하던 집안에서 왜 선물은 받고 싶어 하는 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받았어요. 그렇게 저희 집을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분이 갑자기 사부인 거리면서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니요. 또 뭘 보냈을지, 어떤 기가 막힌 걸 보내셨을지 상상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 문자를 읽고 저는 단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씹어버렸죠. 대응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화면에 뜬 엄마라는 두 글자. 그걸 보며 남편이 저를 힐끗 봤지만 저는 그 전화도 받지 말라며 눈치를 줬어요. 진짜 사람을 건드려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가만두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분노만 가득한 채로 명절 연휴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저는 바로 이어지는 중국 출장 일정에 또 정신을 쏟아야 했어요. 명절이 끝나자마자 공항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곧장 바쁘게 업무에 들어갔죠. 몸은 고되고 정신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엔 자꾸만 그 문자가 떠올랐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겠지? 정말 기가 막히죠? 중국에서의 일정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와 미팅의 연속이었고 일이 끝나면 숙소에 돌아와 기절하듯 쓰러지기 바빴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자꾸만 그분만을 위한 선물을 고민했어요. 무엇이 좋을까?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을까?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죠. 한 번 주는 선물이니까 임팩트 있게 절대 잊히지 않도록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정을 마치고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근처 식당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말도 안 되는 냄새가 확 풍겨오는 거예요. 정말이지 지독했어요. 그냥 음식 냄새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화장실 냄새? 그것도 묵은 대변 냄새 같은 거였어요. 너무 역해서 이게 뭐야? 하수구 터졌나 싶었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취두부 냄새라는 거예요. 저도 취두부란 걸 이름만 들어봤지 실제로 코코투로 접한 건 처음이었는데 와,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쌀 정도로 퍼져 있었거든요. 냄새만 맡았는데도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아, 이거다. 이게 바로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이구나 싶었어요. 그 지독한 냄새와 감당 안 되는 향을 온몸으로 느낀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완벽한 선물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물론 그냥 냄새 고약한 음식이라고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아는 대로 합리화를 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이다. 두부로 만들어서 변비에도 좋고 혈관과 뼈 건강에도 탁월하다라는 자료도 찾아봤었고요. 어머님이 평소에 건강 챙기신 걸 좋아하셨으니까 그걸 핑계 삼으면 뭐라고 하실 명분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취두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취두부를 제대로 포장해주는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보다 더 상징적이고 이보다 더 뼈에 사무치는 선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저만의 정성과 메시지를 담은 완벽한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취두부 선물 준비를 시작했죠. 드디어 그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겠지 의미가 명확한 선물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취두부는 당연히 짝퉁이 아닌 찐으로 준비했어요. 어설프게 맛만 흉내낸 상품이 아니라 정통 중국산. 말 그대로 냄새와 발효의 정수가 담긴 찐 취두부였죠. 향이 너무 강해서 가지고 오는 중에도 혹여나 문제 생길까봐 밀폐 포장까지 꼼꼼히 신경 써서 고이 모셔왔어요. 어디 하나 흠집 없이 완벽하게 준비한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반쯤 복수의 전율에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포장에도 공을 들였어요. 너무 외국 냄새 나면 혹시라도 눈치채실까봐 우리나라 전통 느낌 나는 미니 보자기를 인터넷으로 구입했어요. 푸른빛이 도는 색에 꽃무늬까지 은은하게 들어간 딱 명절 선물 같아 보이는 고급스러운 보자기였죠. 겉으로 봐선 도저히 냄새의 끝판왕이 들어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할 그런 패키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확신했죠. 어머님이라면 취두부가 뭔지도 모르실 거다. 외국 음식이나 낯선 향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니까요. 그게 오히려 이 계획의 핵심이었어요. 모르고 드셔야 충격이 2배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한껏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도착해서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께 전해드리라는 선물이 뭔지 확인해 봤어요. 솔직히 어떤 어이없는 물건일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막상 눈으로 보니까 진짜 픽 웃음이 나더라고요. 포장부터가 허술한 데다 어디 봐도 이건 백화점 브랜드나 뭔가 정성 들인 선물이구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박스 안엔 양말 세트 하나. 근데 그 양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상표도 없고 한번 꺼내보고 다시 넣어둔 느낌이랄까요? 사은품으로 받은 거 모아놓은 느낌이 가장 적절한 듯 싶네요. 그냥 아무렇게나 포장지만 둘둘 말아 명절 선물인 척 보낸 수준이었죠. 그걸 보고 있자니 정말 시어머니의 인성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이런 걸 드리라고 저한테 그렇게 문자까지 보내셨다는 게 진짜 저희 가족을 우습게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랑 정말 끝장을 보고 싶으신 거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양말을 쓱 보더니 본인도 민망한지 양말 보내주셨네 라는 말만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취두부를 사온 걸 몰라요. 물론 포장이 돼 있는 상태라 냄새가 새어나갈 일은 없겠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는 면세품에서 새로 산 향수가 있다며 그거 좋다고 마구 뿌려대놨거든요. 취두부 향이 풍기지 않게요. 남편은 오히려 향수 냄새가 독하다며 질색 팔색이를 했어서 제가 취두부를 사왔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귀한 선물을 전해드려야죠. 그렇다고 제가 직접 들고 가서 짠 드셔보세요 할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그 냄새를 또 한 번 코앞에서 맡고 싶진 않았거든요. 한 번 겪은 거로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택배로 보내기로 했어요. 포장은 이미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고 문제는 배송 중 터지지 않게 하는 거였죠. 취두부가 워낙 향이 강해서 조금만 샌다 싶으면 택배기사님이 트렁크 열고 기절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밀봉을 2중 3중으로 단단히 했어요. 내용물은 절대 보이지 않게 하고 외부엔 전통 건강식품이라고 표시해뒀죠. 도자기도 다시 한번 정갈하게 손질했고 안에 송곳이 메모도 하나 곁들였어요. 어머님, 명절 음식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지에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있어 꼭 드려보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혈관, 뼈, 장 건강 특히 좋다고 하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심을 가장한 복수의 메모죠. 저는 그걸 접어 정성껏 포장 안에 넣었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택배를 붙였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겠지. 그분의 철학을 그대로 되돌려드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전화만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어요. 전화가 오면 드시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해드릴 생각이었거든요. 며칠 뒤 예상했던 그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떴을 때 저는 웃음이 먼저 나더라고요. 진동이 울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어머님이 어떤 얼굴로 전화를 거셨을지, 그 공간에 얼마나 진한 취두부 향이 퍼져 있었을지를 상상하니 참을 수 없이 통쾌했죠. 저는 아주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며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선물이길래 포장이 이리도 겹겹이 되어 있는 거야? 한 겹 벗기면 또 있고 또 있고, 무슨 대단한 선물이길래 이렇게까지 포장을 해놓은 거냐고. 포장기도 고급스러운 거 보니 엄청 비싼 건가 봐. 너한테 설명이라도 듣고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런데 말이다. 이게 어디선가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선물에서 나는 냄새니? 이거 음식 맞는 거지? 아, 어머니, 그거요? 중국 출장 갔다가 어머님 생각나서 사온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건강식품이더라고요. 두부로 만든 발효 음식인데 건강에 정말 좋대요. 냄새가 조금 나긴 할 텐데 그 제품이 자연 발효라서 그렇대요. 처음엔 조금 놀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향이 워낙에 독특하다 보니까 드시기 전에 이틀 정도 뚜껑을 열어두시면 그 강한 향이 날아가면서 오히려 고소한 맛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특이하죠? 거기 현지 사람들 말로는 뼈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혈관 청소에도 효과 있고 특히 숙변 제거에도 탁월하대요. 어머님 요즘 장 트러블 있으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어머님. 아니, 아우, 이게 무슨 냄새? 아이고야. 진짜 이게 도대체 뭐야? 네 말대로 뚜껑 열었는데 이건 화장실 냄새보다 심하잖니. 아유, 미치겠다. 기절할 것 같은 냄새라고. 너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이게 음식이냐 쓰레기냐? 무슨 짓을 한 거니 너? 어머님, 그거 진짜 좋은 음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며칠만 뚜껑 열어두시면 그 냄새 금방 날아가고 고소한 향만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살짝 발효향이 세는 건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현지에선 귀한 건강식품으로 여긴다고요. 지금만 조금 참으시면 정말 몸에 좋으실 거예요, 어머님. 참으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아유, 진짜 헛구역질까지 나오네. 이게 코로 들어가야 할 냄새니? 너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보냈어? 이걸 음식이라고 보낸 거니? 너 진짜 나 콜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지? 맞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진짜 어머님 생각해서 일부러 현지에서도 진짜만 취급하는 곳에서 어렵게 구한 거예요. 그만큼 정성 들여가지고 온 건데 제 정성을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죠? 이런 정성이 어디 있어? 이건 나 골탕 먹이려는 거밖에 더 있냐고? 아유, 진짜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어머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왜요? 어머님이 명절 음식을 챙겨주신 것도 개차반이었지만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았잖아요. 냄새나고 모양 망가져도 어머님 마음이라면 넘겼던 사람한테 뭐든 괜찮고 제가 드리는 건 안 되는 건가 봐요? 다 어머님 생각해서 드리는 거니까 꼭 드세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짜 너무 웃겨서 한참을 웃었어요. 취두부 향을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건 단순히 지독한 냄새가 아니에요. 그건 공기 속에 살아 움직이는 악취라고 할까요? 뚜껑을 연 순간 방한 공기가 바뀌고 코가 아니라 온몸이 오징어처럼 말려드는 느낌이에요. 그걸 며칠 열어두고 고소해진다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속으로
절대 못 참지, 못 버티지 하면서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당황하고 진땀 뺐을 어머님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너무 웃기고 통쾌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억울함, 분노, 그게 딱 그 향처럼 확 퍼졌을 거라 믿어요. 그렇게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던 그때,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문도 제대로 닫기 전에 씩씩대면서 뭐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선물을 보낸 거야? 당신 말대로 뚜껑 열어놨다는데 순식간에 온 집안의 냄새가 다 퍼져서 구역질까지 하셨다더라. 창문 열고 베란다 이불까지 내다 버리셨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뭘 보낸 거냐고. 취두부. 중국 출장 가서 사온 거야. 그거 엄청 몸에 좋대. 장, 혈관, 뼈에 다 좋아. 왜? 나도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정성 들여 준비한 선물인데 그냥 고맙다라고 하면 될 일을 아니야? 당신이 그랬잖아.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굳이 선물이라고 포장해서 보내? 이건 선물도 아니고 그냥 보복이잖아, 보복. 보복? 왜? 정성이면 다 이해하라며. 썩은 불고기 보내놓고도 정성이다라고 나한텐 이해하라고 하더니 취두부는 상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팔리는 건강식인데 그건 왜 안 돼? 당신네 가족만 정성이 통하고 우리 집은 그냥 개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논리야? 됐다. 말을 말자. 진짜 독하다, 독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 이런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더 살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당신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진심이야. 이혼? 좋지. 누가 무서운 줄 알아? 말 나온 김에 깔끔하게 하자. 이혼해. 피 보는 건 당신이지 나는 하나도 손해볼 거 없어. 당신 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알게 될 거야. 결국 저희는 취두부 사건을 끝으로 이혼까지 가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혀 아쉬울 게 없었어요. 제 편은커녕 썩은 불고기 앞에 두고도 정성이야 같은 망할 소리나 해대던 사람을 남편이라고 곁에 두고 있었던 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봉도 제가 더 높고 재산분할이든 뭐든 지분 계산하면 제가 훨씬 더 많을걸요. 그 부분은 딱히 걱정할 거리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물은커녕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음식으로 장난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남의 가족에게 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그걸 단지 정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포장해버린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도 저는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고 갈라섰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후련해요. 쌤통이죠? 심성을 그렇게 곱게 쓰지 못하니 이렇게 응징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적당히 좀 하시지. 그랬으면 저렇게 기절할 만큼 강력한 취두부 냄새도 맡기실 일이 없으셨을 텐데요. 이제야 조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어색하게 비에 맞추고 가식 웃음 짓고 억지로 전화 걸어야 할 사람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어깨에 올려져 있던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진 느낌이에요. 제 이야기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을까요? 혹시 주변에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나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취두부를 선물해 보세요. 말 안 해도 진심이 어떤 건지 향기로 전달될 거거든요. 아주 효과가 직방이랍니다. 오늘의 교훈이에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